안녕하세요,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빵식이 채널 빵식이TV 멤버십 가입 안내입니다. 월 1990원으로 빵식이 채널이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검언 유착으로 얼마 전에 한동훈 검사가 있는 법무연수원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정진웅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도중에 한동훈 검사를 폭행했다, 논란이 많았죠.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나도 맞았다 이러면서 입원을 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중앙지검이. 그런데 어저께 사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나간 정진웅 부장검사는 나도 같이 폭행을 당했다 하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참 좀 황당합니다. 그때 당시에 한동훈 검사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한 통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허락을 받고 비밀번호를 딱 열라는 순간 빛의 속도로 액션 영화를 찍듯이 붕 쇼파위를 날라가지고 덮쳤죠. 한동훈 검사를 덮치고 어깨와 이 머리를 이렇게 누르면서 제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뺏어 그러는데 같이 간 수사관들이 뺏지를 못한 거예요. 저거 불법인데 미리 짜고 갔다고 하면은 일사천리로 뺏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지 않은 걸 보면 정진웅 부장검사가 이 진급에 눈이 멀어서인지 핸드폰을 뺏고자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다, 그래서 덮쳤던 것 같습니다, 우발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9일 한동훈 검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벌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한 검사장의 저항 때문에 다쳤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는 취지의 입장을 당일날 오후에 밝혔고 병원 침상에 들어놓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정 부장은 몸싸움과 무관한 코로나 검사 때문에 입원한 것이었으며 입원 직후 중앙지검 직원이 찾아와 병원 측에 사진 촬영을 부탁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부장검사가 이제 그날 광분을 했으니까 당연히 혈압이 좀 올랐겠죠. 그리고 열을 체크해보니까 37.5도 정도가 나오니까 폭행으로 해서 한동훈 검사를 고소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무고죄로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러고 발을 뺐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랬더니 이제 결국에는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코로나 검사 때문이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무슨 대한민국 검사가 이게 뭡니까? 코미디입니까? 29일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인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이후 정 부장은 영장 집행 과정을 지켜보다가 오후 1시 30분쯤 사무실로 빠져나가 용인의 한 정형외과를 방문했습니다. 이때도 한동훈 측 변호사가 오니까 도망간 거죠. 자, 그래서 혈압이 급상승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 부장은 이 사실을 중앙지검에 알렸습니다. 오후 2시 13분 중앙지검이 피압수자 한 검사장을 말하는 거죠.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 진료 중이라는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발적으로 한 검사장을 딱 덮쳤는데 뺏어 그랬는데 이거 불법인데, 그리고 같이 갔던 수사관들이 안 뺏어. 그러니까 여긴 어디? 난 누구? 왜 한 검사장이 내 밑에 깔려있지? 순간 눈이 돌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오니까 이제 도망간 거야. 그래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중앙지검에 이성윤을 만나서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야, 너 왜 그랬어? 빨리 가서 들어누워. 너도 맞았다고 해.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카톨릭병원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중앙지검에서, 그러니까 그 중앙지검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중앙지검 관계자 측에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놈이 또 음압병실에 들어갔답니다. 코로나 왜 중환자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음압병실이라고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놈이 뭔데 거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아픈 사람도 거기 못 들어가는데 몇 개 있지도 않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아무튼 음압병실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중앙지검에서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 정 부장의 휴대폰을 이제 병원 관계자에게 줘서 그 휴대폰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삼성 핸드폰이 이 위치까지 다 추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공개가 되자마자 이제 카톨릭 병원,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맞아지는 거야. 용인에 있다가 안 되니까 중앙지검 와갖고 보고를 했고, 야 빨리 너도 맞았다고 해.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가장 가까운,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카톨릭 성모병원에 가서 이런 짓을 벌인 겁니다. 위치도 파악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안 창피합니까 진짜? 자, 그날 정 부장은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용인 정형외과가 발행한 전신 근육통과 고혈압으로 대형 병원 응급실 내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들고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의 병원은 괜히 검사하고 또 엮이면 자기네 병원 문 닫아야 되고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아유 딴 데로 큰 병원으로 가세요, 그런 거겠죠. 자, 그러나 정작 정 부장이 침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 취지에 벗어난, 이거는 뭐 병명으로 해줄 수가 없는 거,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열이 조금 있으니까 코로나 의심 환자로 코로나 검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불가됐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받은 체온 검사가 37.5도 이상 고열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 검사장을 덮었으면 이 코로나를 옮기려고 그런 거야? 뭐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참. 자, 병원은 정 부장을 응급실 내 음압병실로 격리 수용해 침상을 내줬다고 합니다. 음압병실은 코로나 등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대한민국에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거길 왜 차고 들어갑니까? 자, 오후 5시 28분경 중앙지검 직원이 병원을 방문했고 간호사에게 보고서 제출용,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우리도 맞았다 하고 이제 반격을 해야 되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을 병원 관계자가 이제 들고 찍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 관계자가 찍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우리도 맞았다, 그래서 정 부장이 병원에 입원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그 다음날 바로 꼬랑지를 살짝 내려서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오후 7시 7분쯤 중앙지검은 병상에 누운 정 부장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현재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은요, 오후 10시 30분에 그날 성모병원에서 퇴원해갖고 귀가를 했고, 이튿날 오전에 출근한 뒤 또 어깨에 통증이 느껴진다면서 성모병원에 다시 찾아가갖고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 검언유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쇼를 가지고 막 수저댔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잡아넣기 위한 윤석열 오른팔을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했는데, 이 한 검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으로 굉장히 주도면밀하고 뭐 어떤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뒤져봐도.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도 증거물도 다 사라져버렸고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거야, 이 중앙지검에서 이걸 덮어 씌울래도. 지들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가는데 일반 평검사도 아니고 부장검사가 직접 나가가지고 지가 핸드폰을 쓰라고, 한 검사장은 변호사에게 전화 통화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쓰라고 해놓고 비밀번호를 열라고 하는 순간, 이 순간이다! 그리고 빛의 속도로 그냥 점프를 해갖고 제압을 하고 핸드폰을 뺏어! 그랬는데 저분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니까 여긴 어디고 난 누구? 갑자기 순간적으로 자기가 돌았던 거지. 이 핸드폰을 뺏어갖고 딱 갖다 주면 이성윤이가 좋아할 것이고, 이거를 또 포렌식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증거물을 찾아서 자기가 떠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욱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는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라 유심만 갖고 오게끔 그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건데, 아니 왜 거기서 왜 그런 짓거리를 합니까? 근데 처음에 중앙지검에서 한동훈 검사가 뭘 지우려고 했다, 그래서 증거인멸을 한다고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울 순 있죠, 만약에 한동훈 검사가 한다고 해도. 그런데 이 압수수색 발부 영장이 유심이 핵심인데 나 지워도 유심은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짓거리를 했을까요? 정진훈 검사가 핸드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건가? 왜 이렇게 욱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덮치고 이러나? 그냥 내비둬도 지우던지 말던지, 어차피 유심은 지울 수가 없으니까 유심만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눈이 돌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53세이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보다 5살인가 위라고 해도, 서울대학교 법대 선배이긴 해도 기수로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한동훈 검사가 2년인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급도 부장검사하고 검사장하고는 완전히 차이죠. 군으로 따지면 부장검사는 소령, 중령, 그리고 한동훈 검사는 장성급이에요. 장성급. 별이야 별. 근데 영감급이 별을 덮친 거야. 쿠데타를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잠시 욱하는 마음에 눈이 돌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이게 아무것도 안 되고 휘지부지하니까 법을 잘 아는 또 정진웅도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냅다 병원을 갔다가 거기서 또 안 받아주니까 다시 중앙지검으로 와서 이거를 보고를 했겠죠. 보고를 하니까 야, 왜 너 그랬어? 빨리 가 들어 누워. 너도 맞았다고 해. 근데 막상 이거를 잘못했다가는 무고죄로 다시 덮어 씌울 수 있거든요. 보통이 아니니까 한동훈 검사도. 그 CCTV도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증인도 있고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 꼬리를 딱 내리고 이거는 관계가 없다라고 꼬리를 누렸는데, 아니 지가 맞았다고 간 놈이 이게 또 무고죄가 될 것 같으니까 열이 좀 있고 그러니까 열이 날 수밖에 없죠. 그 흥분했으니까 열이 났겠죠. 1, 2도 정도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 막 극도로 막 화가 났겠어. 그러니까 1, 2도 정도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37.5도가 나오니까 코로나 검사를 받은 거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애초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언 유착이라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사기 쇼 같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별거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덤덤하게, 묵묵하게, 꿋꿋하게 버텨왔지 않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동훈 검사가 이겼다고 보고 끝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이 검언 유착이 유지되기는 힘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라고 봅니다. 권언 유착을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역으로 역공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사항은요, 윤석열 총장이 여지까지 몇 번을 지금 국민이 지금 바라는 대로 못해서 실망감을 줬습니까? 이번이 제가 봤을 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지까지 검사들이 많이 당했고 한동훈 검사와 윤석열 총장 측근들을 다 내치고 한직에 다 내보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건수로 갔다가 역공을 펼쳐서 확 다 뒤집어 엎길 희망합니다. 마지막 기회니까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 이하의 검사분들, 탄압받았던 검사들은 보수 국민의 힘을 등에 업고 이번에 역공을 펼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이 맑고 깨끗한 사회가 오는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